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4.15, 4.10 그리고 이번에 6.3 대선 이 세 번의 이제 큰 선거에서 엄청난 조작 이슈,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못 하나 지금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자, 이런 중에 공병호 TV라고 아시죠? 부정선거 관련한 전문 유튜브 채널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 공병호 씨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경제학을 전공한 박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방송은 그런 부정선거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4.15 이후부터로 이제 보면 되는데요. 부정선거 전문 채널처럼 되어 있죠. 그동안 업로드한 영상물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정선거 방송을 뭐 계속했던 기간만 해도 5년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뭐랄까 일종의 자기 희생이라고 봅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유튜브에서 채널 방송 유지하면요, 쉽게 말해서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슈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장을 해보면요,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빤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경영상의 어려움, 채널 유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주의자 혹은 음모론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일부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열렬히 이제 지지를 하지만, 갈수록 아무래도 열기는 이렇게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은 황교안, 민경욱 같은 이런 행동 파들, 소위 이제 이 정치와 연결된 현실 정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이제 중심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병호 TV를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공병호 TV 지금 이 시각인데요. 부정선거 이슈가 거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 이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뭐 이런 거, 일론 머스크 나오고요. 트럼프 일론 완전 별결. 쭉 보면요, 과거에 공병호 박사라면 여기에 지금 부정선거 이슈로 지금 도배가 되어야 되거든. 근데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방에서 지금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쭉 보시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부정선거 이슈도 지금 그 영상물을 거의 다 삭제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채널 성격을 이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라이브 방송이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이가 없잖아요. 좋은 날 가다, 인생 원회 아주 오래 간다, 개인의 발견, 뭐 보수 위기 탈출이지만 부정선거를 다룬 건 아닙니다. 뭐 쓰나미처럼 대량 해고 밀려온다.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원래 전공이 이런 것들이죠. 경제 관련한 사회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죠.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는 부정선거 전문 채널에서 이제 다른 채널로 원래 자기가 하고자 했던 잘하는 채널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좀 무력감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중에도요, 좋은 뉴스랄까 뭐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이 민경욱 전 의원에 의한 이런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처음으로 법정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사전선거는 부정이 개입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살펴봤고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살펴봐달라. 사전선거에 문제가 없는데 민경욱이 문제가 있다고 허튼 소리를 했다. 오늘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유 없다며 중앙선관위에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라도 목청 높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잘못됐다. 사전선거 철폐하라. 중앙선관위는 사과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러면서 여기 관련 문서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죠. 이거는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이런 걸 보면요, 사법부가 완전히 뭐 썩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부정선거를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가 어디 있느냐, 관계자들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왜? 정치권 전체가 다 한통속이다? 언론계 전체가 한통속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정치인들이 뭐 한둘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인데 과거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만 치면 수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겠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요. 그 언론계라 그러는데 통상 언론계 하면 우리가 거론하는 언론사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수백 개입니다. 저도 숫자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언론 중에 파이낸스 투데이라든가 뭐 아시아 투데이라든가 뭐 극히 일부 우파 언론에서만 다룰 뿐이지 그 어떤 언론도 지금 부정선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기자 혹은 PD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몇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들 전체가 다 한통속입니까? 그거 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 뭔가 있는데 그 힘이 카르텔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정선거 이슈에 있어서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부방대를 이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우리 제도권 주요 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부정선거 이슈를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론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확실해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연결 안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꼭 입국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아니겠지. 설마 선관위 전체가 그런 식으로 저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 하자면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야 돼? 지금 부정선거 주장에 따르면은 통과리가 필요하거든요. 투표가 그냥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고 다른 투표지가 거기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대규모 대량으로 그런 거 하자면은 소수의 몇 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안에서도 우체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 감시하는 경찰이 있거든요.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실제 투표 현장에 가보면은 참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쪽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범죄는 완전 범죄에 가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은 들통나지 않고 내부 고발도 없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한상천입니까? 그런 분이라든가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언에 따르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거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그런 내부 폭로는 아직 없었죠. 자, 어쨌거나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소의 법칙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거기다가 배춧잎 투표지 등등 해서 이름까지 좋은 걸 붙여가면서 이렇게 해봤지만 지금 안 통하잖아요. 너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제가 누리 PD 입장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그 전에 벌써 이 부정선거 관련한 영상물이 있었죠. 너무도 많죠. 그런 걸 한 번 안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100% 확신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어떤 미지근한 어떤 세상 반응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조사와 연구가 따라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드러내는 게 더 급선무고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뭔가 이렇게 전략이 좀 필요하잖아요. 너무도 지금 부정선거 이슈에서 관련해서 많은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먹히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이 먹히느냐. 인터넷 공간에 가보면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처 영상 등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인천 남동구인가 거기서 이렇게 투표지에 막 집어넣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투표 뚜껑 열고 투표함에 투표지 막 집어넣는 거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 7, 8명이 보이죠. 그게 빼박 부정선거 이제 증거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한꺼번에 말이죠. 개수기에 3,000명이 계속해서 1분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와 이거는 뭐 기급할 일이죠. 완전 100% 부정선거 이제 이 증거다라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거기도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거기 창관인데 그 옆에 있었대요. 있었고 그거는 이제 관내 투표지가 와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부정선거다 해버리니까 앞뒤 맥락 잘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부정선거 아니고요. 그리고 3,000명이 계속 1번 카운팅 되는 거 그것도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투표하고 나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일단 투표지 분류기에서 요번에는 수검표라는 걸 중간에 넣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카운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1번으로 2번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그 1번 분류 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2번도 그만큼 있죠, 사실은.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숫자를 진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 하면서 뭐 1번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 2번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이제 이게 막 무분별하게 막 전달하면서 이것도 부정선거, 저것도 부정선거 막 이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라든가 뭘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부 이게 황당하게 보는 거야. 자칫하면은 확실한 것만 갖고 싸워야 됩니다. 확실한 것만 갖고. 제가 볼 때 확실한 것은요, 대소의 법칙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안 통해요. 대소의 법칙은. 통하는 사람만 통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나 요즘은요,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해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우파에서는 아예 사전투표 하지 말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때문에 당연히 저쪽 애들이 사전투표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어. 그래서 대소의 법칙으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비율이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안 먹힙니다.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안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여백의 문제, 뭐 투표 관리관 도장의 문제, 뭐 배출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엽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누가 그것을 했다라고 지목하기 전에는 이게 제도권이라든가 언론 같은 이런 데서 말이죠. 대형 언론사들, 현실 정치인들이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먹힐 수 있는 것은 신권 다발 같은 그 빳빳한 투표지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에 올인해야 돼요. 그거 하나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어떤 여러 가지 이 결집을 유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카르텔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에 이제 올인해야 되겠죠. 자, 뭐 제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정선거 보십시오. 맞잖아요.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그 관련 영상을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있던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공병호 박사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이제 바이바이 하고 이제 가겠습니까? 너무도 이분도 그동안 괴로웠을 겁니다. 이렇게. 올렸던 영상만 해도 뭐 수천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원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조차도 이걸 다루지 않고 있다. 통화 주권, 뭐 이런 식입니다. 기본사회 활짝, 부채 위기 진짜 터진다. 선거 또 치르다. 라고 했지만요, 정식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다룬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런 식입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당선 때부터 부정선거 이슈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개표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부산대 철학가 최우원 교수가 우리나라에 CEO죠. 부정선거
새로운 형태의 부정선거죠. 이런 식으로 전산 조작이 들어간 이제 그분도 한 10년 가까이 운동을 했고 투쟁을 했습니다. 끝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도 당하고 그렇게 됐죠. 그분도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접고 미국으로 뭐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이 이슈는요, 하나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는 이슈를 갖고 해야 돼요. 나중에 역공당하는 걸 갖고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기반이 또 무너집니다. 비판적 검증을 해야 돼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무조건 부정선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점도 사실 저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지만 들을 때는 그런가 해도 돌아서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론조사 그게 전부 짜고 친다고?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짜고 쳤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때문에 지금은 왜 알려지지 않는지, 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전모가 드러나면서 실제 범죄의 한 어떤 그 핵심 당사자를 지목하지 못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서 결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차원에서 뭐 알리는 것은 뭐 200% 300% 했다고 봅니다. 그거 몰라서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젠 드디어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고 황교안 전 총리가 선언했죠. 이 당이 이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역량을 모아서 말이죠. 적어도 지지율을 한 5% 정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국회의원 몇 명은 만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